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서부터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증가하는 위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 환경적 회복력을 강하게 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첨단 교통수단을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교통망은 도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맨은 최근 UC 버클리 대와 협력하여 세계 60대 글로벌 도시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미래 도심 교통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연구해서 2022년 도심교통 혁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인 60대 글로벌 도시들은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6대주 지역을 대표합니다. 도쿄와 델리와 같은 거대 도시에서부터 오슬로, 워싱턴, DC와 같은 더 밀집된 도시, 나이로비와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도시는 뚜렷한 교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솔루션 때문에 분석 및 비교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죠. 도심 교통 혁신 지수인 UMR 지수는 도시들이 도심 교통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하는 비전, 즉 기업, 소비자,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멀티 모달 네트워크의 강도, 대중교통 사용,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걷기, 자전거 인프라와 같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하위 지수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통근 속도,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 정거장의 밀도, 다중 모달 네트워크 강도, 대중교통 이용률 등의 지표를 망라한 대중교통 관련 하위 지수도 들어갑니다.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팀은 각 도시들이 교통 분야에서 혁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요소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기존의 교통 허브에 대한 연결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간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대중교통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나 도시 봉쇄로 인해 대중교통 영역이 위축됐습니다. 도시마다 회복을 위한 솔루션들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전기화입니다. 전기동력 이동수단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 아시아와 미국이 잇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관련 업계는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UMR 지수는 사회적 영향, 기반시설, 혁신,
시스템 효율성, 시장 유인성 등 5개 지표를 구성한 중점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겨집니다. 사회적 영향 지표는 통근 시간, 교통 유동성, 대중교통 이용, 통근 밀도, 자동차 소유, 차량 점유, 인구 밀도, 도로 안전, 대기 질 및 국제공항의 수용 능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반시설, 즉 인프라 지표는 대중교통의 역의 밀도, 도시의 보행 가능성 및 도시의 다중모달 네트워크 강도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적어도 변경하기 어려운 정적 측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장 유인성은 이동성, 멀티모달 앱 성숙도 및 가용성, 플릿 관리, 인터넷 연결 및 국제공항 연결 범위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침투와 같은 지방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주도 매트릭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스템 효율성 지표는 대중교통 운영시간, 대중교통 경제성, 대중교통 신뢰성 및 교통관리와 같은 시장 역학 및 공공 부분에 영향을 받는 제어 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혁신성 지표는 연결된 자율주행 차량, 전기화 및 첨단 연결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연결된 기술 관련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시 정부의 투자와 헌신, 그리고 첨단 기술 노동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UMR 지수에 부수되는 2가지 하위 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에 처음 도입된 지속 가능성 하위 지수인데요. 해당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측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 하위 지수입니다. 이번 2022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교통 밀집도, 효율성, 이용률 등으로 그 능력을 평가합니다. UMR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2위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핀란드의 헬싱키, 싱가포르, 취리히가 이었습니다. 서울은 분석 대상 60대 글로벌 도시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성적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아태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이 4위, 도쿄가 15위, 홍콩이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UMR 지수가 높을수록 그 도시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아서 시민들이 출퇴근하며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손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교통의 편리성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며 더욱 발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지수에서는 홍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히, 스톡홀름, 싱가포르, 헬싱키 등의 도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도쿄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암스테르담, 헬싱키, 스톡홀름 등의 도시가 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 지수와 마찬가지로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홍콩이 5위, 싱가포르가 6위, 도쿄가 11위, 북경이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평가기관의 종합평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높은 승객 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부분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3개 노선에 293개 역, 319km에 이르는 선로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철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하철 시스템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북부 지역의 거의 1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나 걷기를 좋아하는 서울 시민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비전 2030은 과거와 같은 자동차 소유와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행자와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늘리고 특정 날에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며 자동차 도로를 할애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도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카쉐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주민들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졸 인재와 지역교통 및 기술 회사들이 배터리, 자동차, 로봇공학 및 도심항공 교통과 같은 교통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타 도시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기차 보급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